우리도 그럼 지금부터 양천구 주민이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국토교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 속에서 정책을 찾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 배치를 보니까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 자리가 이렇게 단 위에 있고 또 앞자리에 있어서 또 앉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주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정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많아서 실상을 듣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규제의 폐해가 심각한데 이곳 목동 주민들께서도 큰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들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곳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고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우라가 치밀었을 텐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해주시면 저희 당이 꼼꼼히 챙겨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현장 주민 수렴회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 강행 등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거스리는 정부,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규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18건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세도 오르고 또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역행하는 이 반시장 규제를 남발하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값까지 폭등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또 수억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지금 쓰는 정책들은 집값이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비싸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그 억제하겠다고 해서 수요를 제재하는 거죠. 수요를 규제하고 막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집이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으니까 그러니까 물꼬가 트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투기로만 보고 무조건 억제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번이나 해봐도 안 되면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수요자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다 채우는 격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의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외곽 신도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놓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니까 서울 집값이 저절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지역은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해도 정부가 안전 진단에서 탈락시키거나 또 서울시가 정비계획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막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재건축 등 공급이 확대돼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집값도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치 대책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합니다. 노물이 안 나오는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주차도 편하게 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세 가격마저 동반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저희 자유한국당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말 혁명적 수준으로 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집 마련하겠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마치 죄악의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정책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바꾸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부동산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에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속에 그동안 두었던 이런 말씀들 하시고 해주셔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세워가고 국민들을 살리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먼저 드시면 드신 주민들 먼저 주세요. 순서대로 제가 주민들 먼저 말씀하실 주십시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단지 연합회 회장 유봉길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승희 의원님과 황비안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국토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집값을 많이 올린 정부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적으로 억제를 함으로써 집값을 올려놨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여기는 60, 70%가 30, 40대에 입주한 순수한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투기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거품으로 해서 몇 억씩 올렸다고 해서 또 공시지가 아파트 값을 또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또 세금은 또 폭탄으로 나오고 지금 연금으로 여기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은 지가 3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불과 몇천 불밖에 소득이 안 됐지만 지금은 3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0.5대, 한 세대에 한 대도 안 되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보통 평균 2대씩은 한 집에 될 겁니다. 간선도로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아침이면 출퇴근하기도 힘듭니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관이 낡아가지고 부식돼서 지금 모두 다 교체를 해야 될 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서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한변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이번에 총선에 승리를 하시면은 우리들의 그 삶의 어려움을 좀 많이 반영시키셔서 국회에서 좀 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짬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목동 단지를 찾아주신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우선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승희 위원님이 든든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모일동 7단지에 사는 주민 오신철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주제가 재건축에 대한 주제 같은데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재건축 문제고 하나는 1가구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불만사항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그 7단지에 8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2년을 줄기차게 한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택 가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올려주시고는 가진 세금을 이렇게 많이 좀 달라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좀 적당한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한 가구 한 주택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목동 14개 단지가 26,000 몇백 세대인데요. 그곳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2만 세대의 주택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소도시가 하나 생기는 부분이 되는데 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중소도시를 새로 돈 들여가면서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이 과연 지금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민이 살고 싶은 곳, 원하는 곳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그 수요와 공급이 맞을 텐데 굳이 엉뚱한 데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살으라고 하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맞는 정책인지 그 부분을 좀 잘 좀 수렴 좀 해주셔가지고 좀 효율적인 그런 재건축 아니면은 우리 국민이 살고 싶은 곳 요구하는 곳 이런 곳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정밀한 진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규제에 관한 부분을 많이 좀 제도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86년에 목동의 아파트가 이제 새로 건설이 될 때 신문에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새로운 목동 시대의 개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동 아파트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희망이고 중산층의 요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목동 아파트가 그 당시에 서민층에서 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 목동 아파트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협소하고 동물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각종 규제를 하고 거기다가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서울의 중위 이 아파트 가격이 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종부세가 9억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거의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중산층에게 이렇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목동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목동에 불이 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의왕이나 지금 의왕이나 과천에 소방차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은 목동에서 났는데, 그러니까 목동을 잘 개발하고 새롭게 안락한 주거지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산층에서 사신 분들에게 세금 폭탄을 터뜨려서 그걸 걷어가지고 거기를 그 돈을 뭐에다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저희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날 우리 김승희 의원을 잘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건축을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하게 하고 있는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이것을 우리가 차례로 바꿔서 목동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이 주거지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바쁘신데도 위원님들 많이 오시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작과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뭐 어떤 현안을 가지고 여당 야당이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편 내편 갈라져 가지고 모든 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황 대표님 오죽하면 저 길거리에 나셔가지고 목소리 신목소리에 제가 좀 들었는데 오늘 아주 목소리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으시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누굽니까? 부동산이 뭐 살아있는 뭐 어떤 대상입니까?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적으로 어떤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뭐 우리 이 은퇴 세대들 200~300만 원 월급값 연금까지 주고 살아가는데 세금으로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으로 상한제를 터뜨리는데요. 상한제. 평당 8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대출 전부 막 묶어놓고 돈 10억, 20억 있는 사람들만 거기다 또 하나 또 로또 복권 안겨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목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현안에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4.15 총선에서 보수당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또 4년 또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은 전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피땀 흘리고 피 흘리는 거는 국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법이 이건 뭐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뭐 여야 정책 힘들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도 그렇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에 있어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한국당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지금 당이 난립이 돼가지고 또 표가 분산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로 못 모으니까 4대 1이니 1대 4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좀 모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4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사 와서 지금 현재 2명 다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권 여당에서는 이거를 경제 논리에 반한 정치 논리로 풀고자 하고 계시고, 지금 야당은 거기에서 발생된 부작용을 합리적인 경제 논리로 풀고자 지금 노력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대 담론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열심히 모아서 저도 집 한 채입니다. 달라. 그런데 30평대라고 하지만 화장실이 하나예요. 4인 가족에서 남자 여자 남매 키우는데 화장실 하나였을 때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평인데 세탁기 자체가 10kg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조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샀던 10kg 세탁기를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제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구입을 했죠. 안 들어가요. 다시 반품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빨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10kg 빨래 세탁기에는 이불 빨래가 안 됩니다. 강남이라든지 신축에 사시는 주부님들께서는 모르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남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지금 초중고고 고등학교 학교들은 성면이 거의 다 교체됐고, 현재 지금 14단지 앞에 있는 모빌 중학교는 성면 교체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동 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지금 구조 안전성 부분을 콘크리트의 단단함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사를 들고 날 때마다 사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이 깨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보다 실제로 거주하는 시간이 훨씬 큰 집에서 지금 옆집, 윗집, 아랫집들이 전부 벽을 두드려가지고 성면이 날리는 그런 유해한 공간에서 저희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라든가 정치 이런 논리 말고 지금 재건축 그 대상에 노후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생명 존중이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그런 인권의 문제를 침해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지에 지난 1년간 누수, 건수, 세대 신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해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저희 1848세대인데 1년 동안 발생한 누수 건수가 157건입니다. 거의 10%가 지금 매년 누수가 돼가지고 어떻든 그 공용 부분이든 전용 부분이든 보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들 물폭탄 맞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이 경제 논리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정치 논리도 이거 삶의 논리입니다. 삶의 논리에서 좀 재건축을 봤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6단지가 우리 역 6단지가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그리고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저희 목동 아파트는 늪지대, 안양 늪지대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단단할지 모르지만은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기초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조건부 D를 주고 다시 국토부 쪽에서 그 검증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이미 판정이 났는데 그걸 뒤집고 손바닥 뒤집고 하는 그게 현 정부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통이 저도 의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번 목동 6단지 정말 시범 케이스를 좀 잘 감시하시고 잘 좀 보시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특히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쁜 시간 네, 감사합니다. 그 현 정부의 그 실정이라든가 또 미래에 우리 정부의 정책 우리 당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게 해서 또 덕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재건축 하지만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따져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7단지에서 그 지금 제2 개인고속도로에서 7단지에서 우리 4단지 나오는 거기 오면은 그걸 평면으로 하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외 학교라든가 또 그런 인프라들이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이 있고,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인구 대비 34%가 되면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서 다각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보면은 그 노 대통령 있을 때도 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우리 또 새누리에서 잡았을 때 한 10년간 또 내려오다가 또 이분 또 정권에 잡으니까 또 꼽으로 폭등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서민들한테 고통이 주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목동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하고 빌라 단지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정면유의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과 빌라 단지에 있는 주민들 간의 관계는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단지는 20억 가면 빌라 단지는 2억 정도, 이 정도 분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주원 선생님 오셨길래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배우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개발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유입 인원들이 옆으로 소화가 되는데, 학교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에 나중에 정책적인 큰 혼란이 이주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은 정치적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모 2동, 3동, 4동에서는 완전히 진보에서 투표가 나오고 모 5동에서는 보수가 투표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그린벨트 해제도 좋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빌라 단지에 있는 역세권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4단지 88년도부터 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역에서 도림천역 사이에 14단지 삼거리와 신정교 밑에 지하철을 좀 내주셔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그 국회의원님이 제가 건의를 했더니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14단지와 신정교 밑에 인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버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림천과 양천구청역 사이에 지하철역을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림천역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 고다음 역사가 이제 양천구청역인데 그 중간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간역인 신정교 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의원실에서 그 서울시를 불러갖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은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결국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을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우리 도교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있는데 수적으로 저희들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또 다 보셨겠지만 우리 선거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도 수적의 열쇠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토목을 저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이것을 낮춰야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18번을 바꿔가면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저는 부동산 정책을 18번씩 하고도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이 목동단지가 정말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이제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재건축 막으려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쪽 목동까지 또 뭐 노원 쪽 뭐 엄한 대로 이 불이 이제 다른 데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또 국토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힘을 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공약으로 좀 내걸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개발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공약으로 해서 우리 당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재건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그 인권 침해 우리 환경 아까 그 성면 우리 여사분이 성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 완화도 이 등급을만 따지 안전진단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삶의 질에 가까운 우리 성면이라든가 이것도 안전이잖아요.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를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이게 빠른 또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진 설계도 넣어주시면서 네, 그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6단지도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또 우리 정부에서 안전진단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감시를 해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는요, 6단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으로 이렇게 하나 적성성 검사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세 부담 문제 1인 1가구 뭐 10년 거주했을 때는 또 합리적으로 세금이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분이 또 계세요. 우리 국토위에.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못 나눈 이야기는 우리 이제 당연에서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또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반시장, 반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집 가진 사람들을 뭐 부당하게 축제한 부자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뭐 비싼 건 어떻고 싼 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시장에서는 뭐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은 파는 대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파는 것이고 사는 분은 또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래가지고 또 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우리 행복과 재화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저희 사회한국당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다만 그 중에는 이제 불법적 사용자 또 불법적 제공자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불법에 대해서 손을 대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규제해놓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왜곡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정말 이 부동산으로 축제하고 투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3배, 4배 더 강하게 대처하고 우리 그 서민들 또 집 한 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또 뭐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건의의 말씀들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이 내려 그래 이거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네.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게 보완을 했는데요. 네, 위는 그런데 밑에는 집안이 또 내려안 되니까 보완을 했는데도 또 내려안 되니까. 그렇죠. 예. 했는데 또 내려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는 뭐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면 이 문제가 설명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이쪽에 그런데 지하에는 이렇게 그쪽에도 한 점 더 멋있고 전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런 철판이 사람들이 다 지금 썩었어요. 그리고 지금 간을 싸고 있는 저런 데는 다 성면 부분이거든요. 저런 간도 그렇지만 집 안에 있는 내부 간들이 벽면에 성면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 예, 내부 집 안 벽면에 대관도 그렇고 벽면도 예, 성면이 들어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거를 성면을 공사해봤어요. 한번 지금 처리하는 건 다 뜯어내요. 모수를 하는 건 뜯어내면서 그걸
현재 고소를 하고 있죠. 아니 그게 뜯어내면서 그 생명 나오는 거를 검사를 확인이 검사를 아직 확인을 해요. 아니 그냥 완전히 진고의가 근데 이걸 막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딴다음에 또 침하되기 때문에 글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한 번이 옳은 소리